자, 이번 시간은 TTP와 ADAMTS13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TTP는 학생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내용이죠. 그런데도 도대체 ADAMTS13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ADAMTS13이 감소되어 있다. TTP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하는데요. 그 원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몸에는 이 ADAMTS13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래도 있는 녀석인데 우리가 이제 미리 약속된 형태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닫힌 형태고요. 그래서 closed inactive 형태라고 해볼게요. 비활성형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선지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 거나 모양이 탁 펼쳐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형태를 바꾸는 변화를 유발하는 안티바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쉬어링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딱 펼쳐질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펼쳐진 형태의 그리고 액티브 형태의 ADAMTS1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얘기가 된 형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면역 과환용을 획득해서 공격 대상이 아님에도 이렇게 탁 펼쳐지게 되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사전에 얘기된 바가 없는데 너는 누구니? 하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티제닉 ADAMTS1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항체들이 마구마구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원래 그러면 ADAMTS13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뭔가 혈관에 손상이 되죠. 그러면 일단 우리 몸에는 이 울트라 라지 본 빌레브란트 팩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붙습니다. 울트라 라지 본 빌레브란트 팩터. 자, 이게 딱 붙거든요. 이거를 조금 제가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혈관의 내피세포입니다. 내피세포. 엔도셀리움이죠. 그리고 여기에 딱 붙는다고요. 자, 이게 바로 울트라 라지 본 빌레브란트 팩터입니다. 이게 붙고요. 또한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붙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Activated A1 도메인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런 이름까지는 뭐 상세하게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인지만 크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울트라 라지 본 빌레브란트 팩터에는 혈소판이 결합할 수가 있어요. 바로 여기 Activated A1 도메인을 통해서 이 혈소판에 있는 GP1B 알파라고 하는 이게 혈소판입니다. 혈소판인데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과정이다 보니까 좀 상세하게 말씀드려요. 이게 바로 혈소판의 GP1B 알파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서 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울트라 라지 본 빌레브란트 팩터가 잘리지 않는다면 여기에 다 결합을 하겠죠. 여기도 혈소판 붙고 여기도 혈소판 붙고 이런 식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울트라 라지 본 빌레브란트 팩터를 토대로 해서 혈소판이 막 응집이 되겠죠. 그럼 거대한 덩어리가 혈관을 막을 수가 있겠죠. 혈전 덩어리가. 자, 그러면 혈관이 막히죠. 그럼 결국 이 해당 장기로 가는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결국 해당 장기로 가는 혈류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면 헐에 빠지고 손상에 이르게 되겠죠. 자, 물론 뭐 뇌, 신장 잘 침범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가 보통 TTP의 오징후라고 해서 이거를 외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뇌 쪽을 침범하면은 의식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뉴럴로직 심텀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두통부터 해서 뭐 컨퓨전, 시야 장애 또는 뭐 스트로크 증상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커마나 시저까지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뇌나 또는 뭐 신장 쪽을 침범하면은 크레아틴이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막 이게 심하게 뭐 AKI가 온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신장이 영향받게 되면서 이렇게 크레아틴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로 가는 혈류에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은 심장이나 또 위장관 쪽에도 침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또 이거와 함께 우리가 이제 오징후라고 해서요.
5가지를 보통 많이 기억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하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게 바로 마이크로엔지오패틱 헤몰리틱 어네미아죠. 그러니까 용혈성 빈혈이 발생하는 건데 왜 생기냐? 이렇게 혈전 덩어리가 삐쭉삐쭉하게 이제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혈류에서 이렇게 지나가던 적혈구들이 찔립니다. 막 그러니까 손상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터지면서 용혈이 발생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용혈성 빈혈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 용혈성 빈혈에서 나타나는 랩 바인딩이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원래 아담티에스13이 했던 역할이 뭘까요? 바로 이 멀티머를 잘라주는 역할입니다. 엄청 길죠. 이게 길고 여기에 여러 개가 붙다 보니까 응집이 됐던 건데 이거를 잘라주기만 하면 잘 응집이 안 생기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가위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잘라주는 가위가 이렇게 예리해야 되는데 항체 때문에 못 쓰게 된 거예요. 이 항체가 막아버린 거죠. 아담티에스를 이제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일단 이 항체 수를 줄여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치료법으로 혈장 교환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혈장을 교환하게 되면요. 이 항체들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항체에 대한 제거 효과도 있고요. 문제가 되는 녀석들을 제거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교환하다 보면은 그 정상적인 혈장에는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아담티에스13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아담티에스, 제대로 된 가위를 공급받는 역할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TTP의 치료에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항상 그냥 암기하시면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해해 주시기만 해도 혈장 교환술이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플라즈마 익스체인지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카플라시주맙이라고 하는 약제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컨셉이냐면요. 아예 여기를 이제 선점해 버리는 거죠. 이 혈소판이 결합하지 못하게. 이 자리, 액티베이티드 A1 도메인에 즉 본빌레브란트에 결합하는 이 자리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안티바디를 통해서 이렇게 선점해 버리게 되면은 혈소판이 결합을 못하겠죠. 그러면 결국 열매는 없지만 이렇게 줄기가 덩그러니 남아있을 겁니다. 자, 그 개념이 바로 케플라시주맙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전이 생기진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미세혈관에 생기는 혈전을 예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혈소판이 소모가 되는 걸 막게 되니까 혈소판의 회복에도 도움을 주겠죠. 자, 그리고 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스테로이드나 뭐 리투ක්시맥 같은 면역 억제제도 같이 써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면역이 발생한 거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제거 효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컨셉을 이해하시니까 그리 어렵지 않죠.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 공부해 보시면 충분히 잘 이해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